환경 호르몬은 호르몬의 일종이다. OX. 하나. 다시 못 들었어요. 공부 못하는.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의 일종이다. 호르몬의 일종이다. 자, 하나, 둘, 셋. 오! 호르몬이잖아, 호르몬.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왜 이름에 맞죠? 호르몬이 네. 들어가겠어요? 정답은 X입니다. 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정말. 좀 아는 것 같은데 강성규 아나운서. 왜 호르몬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게? 내셨겠죠. 호르몬이 아니고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 물질인 것이죠. 아. 가짜 호르몬입니다. 가짜 호르몬. 아, 가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 틀렸네. 근데 환경과 관련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지구의 청정 지역 하면은 북극과 남극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이런 북극과 남극에는 환경 호르몬이 없다? 에이. 없다? 자,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있을 일이 없잖아요. 북극곰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청정 지역이잖아요. 청정 지역.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다 틀렸네. 아니, 북극과 남극에 항공 호르몬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없고 이런데. 네. 여러분, 대기 그리고 해수 이것은 전 세계를 지구를 순환합니다. 아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계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환경 호르몬은 대기 순환과 해류의 흐름을 타고 북극 지역까지 가고 거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검출이 잔뜩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지구에 청정한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마지막 나 다 틀렸어, 지금. 문제입니다. 마지막. 자, 환경 호르몬은 공기로 흡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시는 걸로도 공기. 방금 자, 얘기하신 공기. 거 자, 생각- 하나, 둘, 셋. 오! 오. 정답입니다. 아, 이번에 다 맞췄어요. 네. 이 실내 공기에는요 먼지가 많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실내 바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바닥에는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 소재들이 잔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모가 돼서 먼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플라스틱 소재. 그다음에 공기 중에 떠댕기던 먼지에 이 환경 호르몬 중에 휘발성인 환경 호르몬들이 가서 붙어요. 아. 자, 그거를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 환기 잘해야 됩니다. 환기 잘해야 되고. 실내 환기 잘해야 돼요. 네. 물 많이 먹고 배출하는 것도 돈 되나요? 물론이죠. 아. 네, 네. 이게 먹을 때 또 만질 땐 더 심하고 공기 중으로도 쉴 때도. 이 정말 우리 생활 그리고 우리 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네. 지금 최초로 이제 환경 호르몬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람의 질병보다는 사실은 야생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동물들에 대한 그런 보고로부터 시작됐어요. 흔히 말해서 기형이 생기다가 많이 죽고 행동이 이상해지는 것인데요. 네. PCB 같은 어떤 그런 유명한 환경 호르몬이 있었는데 폴리어마 바디페닐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인데 이 극지역, 북극 지역 특히 여기에 이제 갈매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컷 갈매기가 자꾸 암컷이랑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니라 수컷끼리 막 구애를 하는 거예요. 행동이 이상해진 거예요. 수컷끼리요? 네,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갈매기 몸속에 PCB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다. 아. 네, 이제 그런 보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물고기 중에는 역시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요. 네. 이게 수컷이 막 알을 만드는 거예요. 정자 만들어야 될 수컷이 알을 만들어요. 물론 물고기 같은 것들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큼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생리적으로도 성전환하는 물고기 종류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컷 물고기가 그 안에서 정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난자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성이 교란되는 거죠. 아마도 여성 호르몬성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것이다. 이것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봐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동물의 얘기고 예, 사람도 동물이죠. 네. 사람의 그러면 질병과 환경 호르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네, 이것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인드맵. 자, 네.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환경 호르몬 가운데 있어요. 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표적 질환들이에요. 어허. 이 환경 호르몬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정작수 감소라고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환경 호르몬 노출되면 초래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생식계 관련된 그런 질환이 많습니다. 불임은 너무 절망적인 단어죠. 난임, 난임. 어려울 난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지만 애가 찌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애들에서 나타나는 거 뭐 있어요? 성조숙증. 아, 맞아, 있어요. 사춘기가 막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막 나타나고 유치원생에서 막 나타나고 예. 이러는 거. 저 뭐 통조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 걸린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아마도 통조림에 무슨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이 네.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대사 질환이 있어요. 대사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만과 당뇨예요.
살이 찌는 거, 그다음에 당뇨병 걸리는 거, 이것은 무슨 인슐린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질환이고 갑상선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 호르몬은 그런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당뇨나 비만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다음에 최근에 면역 질환과 관련된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코비드19와 관련해 가지고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증상으로 네. 막 살짝 앓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면역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떨어지게 되는 상태. 이것이 면역계 질환인데요. 이 환경 호르몬의 상당수는 면역 기능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정말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 같은데 강연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또 심각한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바다 위에 이렇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저 무슨 다 섬이 있어요.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나와요. 환경 호르몬 안 좋다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섬이 바다에 있더라고요. 담배 필터고 있고 요즘에 뭐 마스크들도 많이 버리고.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이런 환경 호르몬을 일으키는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거 알았는데 저렇게 섬이 전 세계 곳곳에 생겼네요. 네, 저 사진 자료, 영상 자료 저도 많이 본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해류를 따라서 지구의 그 태평양 어느 지역인가 거대한 여의도보다도 훨씬 예. 더 큰 그런 섬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편리해서 쓰고 있지만은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쓰레기 문제는 지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네. 문제인데 우리가 가령 어떤 플라스틱 큰 덩어리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버렸습니다. 제대로 수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으로 그것이 둥둥 떠서 바다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뭐 어떤 풍화작용을 겪게 됩니다. 돌만 풍화작용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이 잘게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대략 한 5mm 이하로 잘게 작은 플라스틱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이 이제 여러 물, 그 다음에 무슨 뭐 해변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화학물질 중에 가소제 같은 것들이요 녹아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미세 플라스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어떻죠? 그거를 먹이라고 착각해요. 누가?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라고 생각해서 먹고 그럼 플랑크톤 누가 먹어요? 멸치가 먹어. 멸치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고등어, 꽁치가 먹고 결국에는 누가 먹게 돼요? 우리 밥상에 야. 올라오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까지 오게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않다. 왜냐하면 덩어리가 큰 미세 플라스틱, 5mm 정도 된다고 하면 대부분 배변 활동을 네.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러나 작은 알갱이는 우리 몸에 잔류하고 더 무서운 얘기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이런 데 들어있던 화학물질하고 흡착을 해요. 걔네들은 그런 화학물질들은 물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척 붙어요. 그걸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갱이도 들어왔지만 화학물질도 예, 미세 플라스틱을 타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 네. 와. 하여튼 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네. 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겠는데 네. 아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대기 중에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이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안 쓰고 산다는 얘기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플라스틱 쓰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과도한 사용을 줄이자.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소비하자. 결국에 너무나 편리함을 쫓아가지고 계속 그냥 사가지고 일회용품 사서 쓰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도 망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구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 네. 역시 플라스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생활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몸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는 게 최선인 듯 싶습니다.